본 영상은 과거 아듀카뉴맙이 나왔을 때 치매센터에서 인지장애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치매의 종류와 기전 진단, 그리고 치료에 대해 설명드린 영상입니다. 2026년 현재 아두카누맙은 시장에서 퇴출되었고, 이를 개선한 레켐비가 출시되어 국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연구 단계였던 자가줄기세포도 간단히 소개되었으나, 현재는 첨단 재생 의료법의 개정으로 비배양 최소 조작 자기줄기세포 치료는 특별한 허가 없이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배양해서 양을 늘리면 좋겠지만, 이 방법도 단점과 부작용이 있어 국내에서 가능한 비배양 최소 조작 자가혈액 줄기세포에 대한 알츠하이머 치매에 임상 적용하여 영우 논문상 좋은 결과를 내어 2026년 초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치매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레켐비에 이어 도나레맙이라는 표적 항체 치료제가 승인될 예정으로 한번 걸리면 포기하던 치매가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레켐비와 자가 혈액세포 치료 방법이 나오기 전에 설명이지만, 일반적인 치매의 발병 기전, 진단 치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치매센터 교수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환자 여러분이 인지장애를 주소로 병원에 왔을 때 시행하는 검사와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치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새로운 기억의 저장장애, 즉 건망증은 55세 이상 성인이면 대부분이 겪는 흔한 증상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1, 2차 병원에서 간단하게 검사를 하는 간이인지 검사 등과 MRI상 소혈관 질환 등에 의해 진단받는 경도인지장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의 철저한 치료와 정확한 치료 방법은 비록 없지만, 가능한 독성물질 제거와 뇌에 생기는 염증 등을 감소시키는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약 25%씩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생활을 혼자 할 수 없는 본격적인 치매로 진행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신경세포는 아직 살아있고 독성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나 뇌혈관 흐름의 손상 등에 대해 의해 신경세포 연결망이 장애를 일으킨 경도인지장애 때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만 혼자서는 전혀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치매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이 경도인지장애 시기가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독성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및 혈류장애 등에 의한 신경 연결망의 장애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발생과 이후 더욱 병이 진행되어 생기는 신경 골격을 이루는 타우 단백질의 분해에 따르는 본격적인 치매 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은 연구 단계이나 연구 임상에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는 신경세포 재건을 위한 자가줄기세포 치료법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유발한다고 최근까지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경세포막에 정상적으로 위치하는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일정 효소에 의해 잘려 물에 녹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물에 녹지 않는 아밀로이드 베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가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염증 작용에 의해 신경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타우 단백질이 손상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신경세포 사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중증 치매가 됩니다.
일반인에서도 단백질이 분리되어 나오나 대부분 제거되고 제거가 덜 되는 경우에만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 드디어 쌓여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를 제거하는 치료제로 미국 식약청에서 아두카누맙이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덩어리에 결합된 치료제 항체에서 나오는 시루를 쫓아 면역세포를 불러들여 항체가 붙어있는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를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독성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함에도 인지기능 저하 감소 효과가 약 20%밖에 안 되고 부작용으로 심한 부종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1년 치료비로 약 6천만 원이 들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진단되어 본원에 오게 되는 경도인지장애는 뇌신경은 아직 살아있고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신경연결망에 기능장애가 생겨 주로 기억력을 포함하는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아직 신경세포가 살아있어 신경연결망을 강화하는 인지중재 치료 및 염증을 제거하는 항콜레스테롤 제제 등을 사용하면 치매 전환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기가 치매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경도인지장애 때 아세틸콜린을 뇌 안에서 올리는 도내폐질 계통의 치매약을 국가보험으로 처방을 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때 치료를 안 하는 경우 1년에 약 20%, 25%씩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본격적인 치매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치매의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기 치매와 중증 치매의 뇌의 그림 모식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직 신경세포가 살아있을 때, 즉 신경연결망에 손상만이 생겨 아세틸콜린에 의한 인지기능 형성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를 임상적으로 경도인지장애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은 뇌신경 골격을 이루는 타우 단백질이 손상되어 뇌세포가 죽게 되어 그림의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뇌가 망가져서 마치 뇌에 구멍이 생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외래에서는 문답식 통합인지검사가 먼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필요시 뇌 활성도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뇌기능 PET-CT, 즉 FDG PET-CT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것은 정상 뇌의 경우로 붉은색으로 보이는 잘 활성화된 뇌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치매 환자 뇌의 양전자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입니다. 붉은색의 활성화된 뇌세포가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를 검출로 하는 FBB 혹은 알자뷰 PET-CT 영상 기법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뇌 바깥쪽에 신경세포가 존재하는 피질과 신경세포 연결망이 존재하는 안쪽의 백질 모두에서 노란색의 베타아밀로이드가 보이지 않는 정상인의 뇌사진입니다. 우측 사진은 오른측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백질에는 노란색의 독성물질이 쌓여 있으나 피질인 바깥쪽에는 독성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주로 55세 이상에서 관찰되는 정상 뇌소견 사진입니다. 두 번째 쌍으로 보여주는 사진은 알츠하이머 독성 단백질인 노란색의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바깥쪽의 피질과 안쪽의 백질에 모두 쌓여있는 전형적인 치매 환자의 FBB PET-CT 소견입니다. 좌측 사진 역시 두정엽의 신경세포가 주로 있는 피질에 노란색의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치매 환자의 전형적인 FBB 그리고 알자뷰 PET-CT 결과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더불어 치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혈관성 인지장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뇌혈관의 모식도로 목 앞의 경동맥이라는 뇌혈관 중 가장 큰 혈관이 쌍으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뇌 뒤쪽으로 양측 추경동맥이 나와 숨골 즉 연수 쪽에서 만나 기저동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혈관성 인지장애 진단 시 주로 보이는 경동맥의 동맥경화증 사진입니다. 뇌혈관 중 가장 큰 목 앞에 쌍으로 있는 경동맥에 혈전이 쌓여 뇌혈관 협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수술로 협착된 뇌혈관을 제거했을 때 안쪽에 혈전이 쌓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인지장애가 있으면 혈관성 인지장애라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수술은 최후의 방법이고 최근에는 약물치료가 가능합니다. 경동맥의 동맥경화증을 간단히 초음파로 검사하는 모습들입니다. 건강검진상 뇌 MRI를 찍을 경우 가장 많이 진단받는 뇌 소혈관 질환 소견으로 뇌 안쪽 백질 부분의 신점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하거나 기억할 때 필요한 아세틸콜린이 생기는 뇌 쪽 부위와 이를 이용해서 인지기능을 하는 뇌 앞쪽의 전두엽, 측두엽 등의 연결망이 뇌 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손상되어 결국 경도 인지장애가 발생됩니다. 디피전 텐저, 즉 확산 강조 MRI 소견입니다. 뇌 소혈관 질환에 의한 신경 연결망의 손상을 특수 MRI로 영상으로 잡아 정확하게 감별 진단하게 됩니다. 소혈관 질환의 콜린 신경 전달 트랙의 생성과 이를 연결하는 신경망의 손상 유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의 이동 통로를 망가뜨리는 소혈관 질환은 항콜레스테롤 제제인 스타틴 등과 항혈소판 제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말초 혈액 내 자가줄기세포 추출 및 주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골수나 지방줄기세포 채취 시 환자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본원에서는 작년 말부터 시행된 신재생의료법에 따라 세포수를 증폭시키는 배양을 하지 않고 치료 가능한 세포를 확보하는 연구를 시행해 왔습니다. 이 결과 동맥경화증 치료와 치매 치료에 사용할 충분한 양의 줄기세포를 세포 배양 없이 추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 손상된 신경세포 자체에 재생을 시켜야 하므로 줄기세포 치료만이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진행된 치매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치료의 희망을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경심리검사 SNSB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종합적인 신경심리 검사입니다. 실시 연령은 만 45세부터 90세이며 검사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검사 진행은 1:1 개별 대면 검사로 읽기, 쓰기, 그리기, 암기, 계산하기 등 인지적인 활동을 측정하게 됩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검사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SNSB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는 주의 집중 능력, 언어 기능, 시공간 기능, 기억력, 전두엽 및 집행 기능, 총 5개의 인지 기능 영역이 각각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 어떤 부분이 저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중재 치료란 2017년 신의료기술로 지정된 비약물적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치매 예방 차원으로 진행하거나 치매 이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하고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기억력, 주의 집중력,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사회성 등 뇌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지적인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중재 치료 프로그램 기대와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지중재 치료와 같이 인지적인 활동을 지속한다면 뇌의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의사나 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실시합니다. 1:1 또는 다수의 환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총 15회로 구성되어 있고 예약 후 예약한 날짜에 맞춰 병원으로 내원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인지중재 치료에 참여하시는 환자분들의 모습입니다. 참여 대상 연령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치매 등 인지저하를 걱정하시거나 꾸준한 관리와 예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 제제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인지장애 질환의 보조적인 치료제 중 핵심 치료약입니다. 뇌혈관, 동맥경화증의 치료 및 뇌기질의 염증 제거 등의 가능성 있는 치매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약제입니다. 뇌혈관,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들에서 안전하게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상품명은 플라빅스나 클로피도그렐입니다. 대부분 갖고 있는 혈관성 인지장애 환자들에게 복용해야 하는 필수 약제입니다. 암플라그는 말초혈액의 혈소판 응집을 방지하고 죽산 경화반, 소위 피떡이라고 하죠,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네페질 계통의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을 올려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약제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점수인 간이인지검사 MMSE라고 하죠. 26점 이하인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치매약입니다. 상품명은 아리세트나 실버셉 등이 있습니다. 에빅사 계열 치매약은 뇌 안의 인지기능에 작용하는 NMD의 수용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파킨슨병 관련된 루이바디 치매 증상 완화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세틸콜린을 올리는 도네페질 계열의 치매약을 쓰는 환자들에서도 보조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시 인지 향상을 도와주는 보조 치료제입니다. 경도인지장애가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인지장애나 건망증 등에 주로 사용되는 약제입니다. 상품명으로는 글리아틴 제제나 알파트린 제제가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인 초기 치매부터 중증 치매까지 흔하게 나타나는 편지증, 환각, 환청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도파민 억제제입니다. 치매에서 나타나는 정신행동장애는 조현병 등을 일으키는 도파민 상승 기전이 아니라 전두엽 기능을 올리는 약자가 빨리 개발되어야 하나 아직 개발이 안 된 이유로 인해서 저용량을 사용하면 치매 환자의 정신행동장애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품명으로는 최근 12.5g의 저용량이 나온 퀴타플린 제제를 많이 사용합니다.